또 최근에 그 문화계 또 영화계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죠. 오디세이. 벌써 관객 600만 명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뭐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보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도 또 오디세우스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판 오디세우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보셨나요? 네, 좀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역사가 많이 또 떠오르시던가요? 아무래도 이 오디세이라는 것이 워낙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란 뜻이지만 네. 이게 결국에는 집을 향해 떠나는 모험을 뜻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쟁 이후에 집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멀리 방랑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게 방랑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 10년, 집으로 가는 길 10년.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싶은데 그 옛날에 진짜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자기 지역 벗어나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래로 나라 밖으로 소통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오로지 사신들만 그 중국이나 일본으로만 갈 수 있었던 게. 중국이나 일본 일반인들은 출국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죠. 뭐 배편이나 아니면 뭐 비행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고 나라로서 금지하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 바로 풍랑을 만나서 난파당했을 때였습니다. 어디 가다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난파돼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난파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멜 표류기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일을 겪어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류하던 조선판 오디세우스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정조 때의 사람인 홍어 장수 문순덕입니다. 홍어를 파는 사람이에요? 네, 홍어를 사고 파는 그 어민이자 상인이었죠. 문순덕. 예, 문순득이라고도 하고 문순덕이라고도 기록에 따라 다른데 아마 비슷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이 1801년에 워낙은 저 신안군 오이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자금아버지랑 한 6명의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흑산도로 홍어를 사러 갑니다. 흑산도로 홍어 사러 배 타고. 예. 근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이 흑산도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제주도에도 못 들르고 저기 밑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전남 신안에서 흑산도 예. 가는 길에 예.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예. 일본 오키나와까지요? 예. 굉장히 멉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다행이죠. 그냥 배가 가라앉았으면 그냥 고기밥 되는 거였는데 무사히 그나마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또 조선 사람들하고 좀 잘 알고 지냈습니다. 이 당시 오키나와가 류쿠 왕국이었어요. 류쿠. 예. 이미 일본한테 어느 정도 지배를 받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도착한 그 문순덕 일행들을 잘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약도 주고 해서 아주 잘 보살펴줬습니다. 떠내려온 사람한테 잘 해줬다. 예. 류쿠 왕국에서. 네. 그래서 이 문순덕이 그냥 여기서 대접만 받고 산 게 아니라 류쿠 언어를 익혀요. 일본어. 일본어하고 좀 더 다릅니다. 그래요? 류쿠의 그 순수한 언어를 그때 이 사람이 다 배워요. 그래서 현지 언어를. 예. 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류쿠도 이제 중국이나 조선과 조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가면 되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조공선을 타기로 했어요. 왜 조선으로 가는 배 안 타고? 그때 시기가 안 맞았나 보죠. 일단 중국 갔다가 가자. 예. 그래서 중국을 타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 조공선을 타고 배를 타고 갔는데 네. 또 풍랑을 만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번에 어디까지 갔냐? 필리핀까지 가요. 아니 지금 신안에서 흑산도 가려다가 오키나와까지 갔는데 예. 오키나와에서 다시 중국 가는 배를 얻어 탔는데 예. 이게 또 하필
필리핀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루손섬이라는 데까지 갔는데 루손. 예. 그 당시 한자로는 여송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쟤네들 뭐야?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싫어. 라고 하고 문순덕이 느끼기에. 예. 그리고 실제로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 여럿이 너희들 스파이지 하면서 잡혀갑니다. 당시 필리핀은 에스파냐 총독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네네네. 시절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어떻게든 떠나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현지인들이 별로 친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거기서 계속 지니까 이것도 체재비가 드는 거예요. 돈 내라고 일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고 살아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우선 일행이 나뉘어집니다. 그나마 젊은 문순득이나 그러는 젊은 애들 둘을 남겨두고 이 작은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는 배에 먼저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문순득이 남아서 뭘 하냐. 이 사람이 정말 요즘 말로 한자면 정말 대문자 이형에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도 잘 사귀고 이제 그 부침성이 좋았던 거예요. 100% 외향인. 그렇죠. 그래서 워낙 지금도 표류한 사람 외지인하면 이상하게 수상하게 막 그럴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지인한테 하고 어떻게 잘 입에 비벼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해주고 땔감도 떼주고 그 줄도 꽈주고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세계줄 꽈주고. 예. 그리고 또 하나 필리핀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요. 그 당시에는 필리핀어. 예. 아니 아까 그 류쿠. 그러니까 네. 오키나와에 있는 류쿠 왕국에서는 류쿠 언어를 배우고 예. 필리핀으로 떠내려가니까 또 필리핀 언어를 배워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또 그 어느 정도 문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다 기록을 해둡니다. 이 말은 요 발음, 이 말은 요 발음.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그냥도 아니고 관광도 해요. 거기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의 놀이가 이제 투개가 있거든요. 투개? 그러니까 닭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닭싸움. 돈 거는 거.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고 그 당시 성당 세우는 거 구경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찐하게 이제 필리핀 생활을 이제 만끽을 하다가 돈을 열심히 벌었잖아요. 드디어 백삭을 마련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정확히 말하면 마카오로 가는 배를 값을 치르고 마카오로 갑니다. 아니 또 왜 마카오를 가요? 왜냐하면 그나마 필리핀하고 그 당시 가까워서. 연결했던 게 그리고 교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제 그 스페인, 그다음에 당시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카오로 가서 그 당시 마카오의 총독한테 이제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왔더라 하고 그 심사를 받은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라설라 설명을 해서 그러면 너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마카오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광둥성으로 가서 남경에 남경에서 다시 북경으로 가고 네. 북경에서 드디어 조선 사신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선 사신이 기록을 남겼어요. 아니 웬 사람이 조선 사람이 와서 자기가 문순덕이라고 하는데 표류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잠시만요. 신안에서 흑산도, 오키나와, 중국으로 가려다가 필리핀, 예. 다시 마카오, 예. 다시 중국 북경 갔다가 예.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죠. 한 3년 오디세이네요. 정도. 예, 3년 정도 이렇게 완전히 띵 하고 돌았습니다. 그게 3년 걸린 거예요. 예, 예. 이야, 아니 뭐 이게 사실 뭐 오디세이가 10년 걸렸다고 해서 좀 3년이 짧아 보이긴 하나. 그쵸.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을 거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잘 돌아왔고 또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부침성도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녀왔던 거 어느 정도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예, 일본의 류쿠 언어, 예, 필리핀 언어 그렇죠. 다 공부하고 왔어.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렇죠. 정말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건강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죠. 그렇고 사실 그것도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체력도 좋고 일단 운이 좋았어요. 배가 뒤집혔으면 다 죽는 건데. 그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 2, 3년 만에 그 외국 언어를 마스터할 정도면은 정말 어학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야, 그 설용미님이 한국의 포세이돈은 용왕님이라고.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아들한테 없을 짓은 안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세이처럼은. 예, 그래서 빨리 좀 돌아왔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풍랑을 만나서 예기치 않게 정말 여러 나라를 전전하게 됐고 어찌됐든 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표류했던 바로 그해 1801년에 필리핀 사람들 5명이 제주도에 표류해 와요. 거꾸로. 그렇죠.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마카오인데 마카오로 가려다가 조선으로 예. 오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마카오만 쓰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단 이 사람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보자 실패했습니다. 중국으로 어떻게 보내봤는데도 중국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 몰라 그러면서 역시 다시 이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하다가 이 문순득이 이때 딱 하고 돌아온 거죠. 이게 1803년. 그래서 이제 1809년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썼던 이제 이 필리핀 언어 그 등을 이제 그 표에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그 관리들한테 쫙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때 나중에 문순득이 직접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필리핀어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여기 온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말통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필리핀어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조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문순득이 나중에 그걸 적었는데 이 사람 나도 이렇게 고생을 겪었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서로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으로 드디어 이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병상련인 거죠. 그쵸? 겪어본 사람은 안다라는 거고. 예, 예. 그 필리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당시에 뭐 조선인지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필리핀 말 할 줄 아는 문순덕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쵸. 눈물 났겠네. 최윤영님이 이 정도면 이미 영화나 소설 나온 거 없나요? 거의 뭐 조선판 오디세이잖아요. 그렇죠. 8888님이 문순덕 이야기는 이준익 감독의 흑백 영화의 일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문순득이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꽤 중요한 인물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아까 얘기하신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이죠. 정약전을 만났다. 문순덕이. 왜냐하면 이 정약전이 정약용의 둘째 형입니다. 형. 예. 근데 이제 신유박해 때 이 벼슬에서 쫓겨나서 귀향을 가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흑산도였던 거예요. 그게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 네. 근데 문순덕이 홍어 장수고. 그렇죠. 그래서 와, 이제 유배지에 온 정약전을 만났다. 예. 그래서 이 문순득이 이제 그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업인 홍어를 하기 위해서 흑산도에 갔다가 이 정약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약전은 워낙 물고기나 그런 데 관심 많고 또 실학자니까 예. 여러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걸 그림도 그리고 이제 글도 써가지고 그 최초의 그 어류 도감인 자산어보를 아니면 현산어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자산어보. 예. 물론 그 영화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창대라고 하는 거 어부였습니다만 이 문순득도 이 정약전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문순득이 자기 그 여행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겨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다른 학자들이 이경혜라는 사람이 학자인데 얘가 한문을 제대로 배운 건 아니라서 글이 약간 좀 조악하다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약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약전이 네가 얘기한 거 겪은 거를 얘기해봐라. 내가 정리해줄게. 그리고 이 정약전은 과거에도 급제한 이 한문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순득이 여러 가지 표류를 했던 것을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표해시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책이었는데 이 정약전이 이걸 정리를 해서 누구한테 보내냐. 역시 유배 중이었던 자기 동생한테 보냅니다. 바로 정약용이죠. 예. 정약용은 바로 나중에 이 사람이 학문을 중심으로 이 학계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도 제자를 통해서 이 표의 시말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 계속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순득이 그 정약 전하고도 친했고 네. 정약 용하고도 친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편지 주고받을 때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서 정약전이 이 문순득의 아들 이름 같은 것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약전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줬고요. 문순덕이. 예. 그리고 정약용은 문순득의 아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죠. 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문순덕이 말하고 정약전이 쓴 게 표해 시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원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약전이 직접 쓴 원문은 안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의 제자금 이강회가 쓴 것이 남아 있고 또 이 문순득의 후에 그 육대손 후손분이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또 그러니까 보존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게 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열심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순덕 혹은 문순득이라는 이름이 지금 남은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조선시는 어쩔 수 없이 그 신분제였잖아요. 예. 어떤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 상인이었는데 예. 1835년 때 이제 가선대부의 풍계를 봐서 벼슬을 받아서 이제 신분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 벼슬을 받았어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신분하고는 상관없이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렇죠. 역사에도 남겼고 예. 요 큰 업적 남긴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조선판 오디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렇죠. 또 이분이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게 표해시말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 이 사람이 배워왔던 그 류크 언어와 그리고 필리핀 언어를 한글 발음으로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개 단어 정도가 돼요. 이거를 부록처럼. 예.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외국어의 사전이 된 건데 이게 바로 그 정조 시대 때의 말과 발음이잖아요. 유쿠어는 지금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필리핀 언어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언어학 연구하신 분들한테 이만한 보물이 따로 없죠. 조선 시대에 본 필리핀 언어, 류크 언어. 예. 그게 한글로 써 있어요? 예. 한글 발음으로 받아놨어요. 그거 신기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발음으로 적어놨으니까 더 이제 정확한 발음을 추측할 수가 있죠. 요 거의 조선 시대의 뭐 단어장 이렇게 해서 예. 사전이네요, 사전. 외국어 사전. 그거 가지고 그러면 공부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겠네요. 있었을 것 같고 지금 학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신들이라든지 당시에 표류해 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그 책을 보고 이제 필리핀인들이 그 표류해 왔을 때 이거를 토대로 말을 건네봤다는 전라도 관리가 그걸로 말 건네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문순덕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무사히 잘 돌아왔고 그다음에 본인도 70살까지 잘 살다가 돌아갔으니까요. 오디세이도 사실은 해피엔딩인 거죠. 그렇죠. 한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또 조선시대 표류기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난파를 당했거든요. 성종대 최부라는 사람이 최부. 예, 그 제주도로 가려다가 남부돼서 중국까지 갔다 와서 네, 해적으로 의심도 받았다가 그래도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와서 표해록이라는 기록을 적었는데 네. 양반이 있어서인지 좀 재미는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제 좀 기구한 사람으로는 제주도 선비인 장한철이 있습니다. 장한철. 예, 이 사람은 1770년에 그 제주도에 있는 향시라고 해서 1차 과거 시험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장원 1등을 합니다. 오, 제주도 1등. 예,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보려면 한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선비들과 함께 한양에 가서 과거급제 해지라고 이 부푼 꿈을 안고 배를 탔다가 이것도 역시 난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아니 제주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 거꾸로 내려가 그렇죠. 떠밀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해적들까지 또 만나요. 해적을 만나요? 예. 그래서 고생해서 워낙 한 29명이 같이 갔다가 8명만 살아남았으면 나머지 다 죽고. 그래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해가지고 한양에 어떻게 도착해가지고 드디어 그 꿈인 과거 시험을 보고 똑 떨어집니다. 어머나. 아니 그렇게 표류까지 한 고생 끝에 시험을 보기는 봤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웬만하면 좀 붙여줘라. 그 생각이 딱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자기가 겪었던 그 고생을 표해록이라는 또 기록으로 남깁니다.
물론 표류하고 고생 끝에 왔다라고 해서 뭐 고시인데 이것도 예, 사법고시 그냥 합격시켜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게. 근데 같이 떠난 29명 중에서 8명만 살아남았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 시험 보려고 배 타고 한양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또 목숨을 건 도전이었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야, 그러다 막 표류까지 해버리고. 아니 해적들도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구라고 하지만 네.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부들이 해적이 되는 건 지금 소말리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어부들이 낫 들고 예, 괭이 예. 들고 그렇죠. 뭐. 배 타면 그게 해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표류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기록을 남긴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텐데 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못한 가장 많은 그 방랑자들은 전쟁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전쟁인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나중에 이제 그 병자호란도 있지만 먼저 임진왜란부터 이야기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전주에서 이제 선비였다가 진주성 전투 2차 때 네. 그때 포로로 가족과 함께 붙잡힙니다. 그래서 일본 군한테 붙잡혀서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네. 이야기가 너무 슬퍼요. 네, 일가족이 전부 붙잡혔잖아요. 예. 근데 그때 갓난쟁이인 아들과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른들은 쓸모가 있으니까 붙잡아서 묶어두는데 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썰물 바닷가에 애기들을 그냥 던져놔요. 그럼 애기들이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밀물이 닥쳐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애기들 우는 소리가 없어지더라. 그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부러 아이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게 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듣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를 듣고 그걸 기록에 남겼죠. 또 하나 그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예. 이 조카는 8살 정도였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얘가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얘 못 살겠다 싶어서 애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가 계속 아파 아빠 하고 외치다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것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래도 살아남은 어른들은 일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네, 노예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강항이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에 남긴 거예요. 예, 간양록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들을 일본군이 그렇게 무참하게 예, 한 거를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이 사람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이 유학을 배우고 싶어했기 때문에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글을 배우게 했지만 이 사람은 끝내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잡혀갔는데 그래도 학자라는 것 알고 예, 좀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이 막 뭐 배우려고 한 거예요? 유학을 배웠죠. 그 한자학 유학. 같은 거. 예. 이 참 우리 가슴 아픈 역사 속인데 당시 잡혀간 사람들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간양록에도 나오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막 걷지 못하니까 막 걸으라고 막 이제 협박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간간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조선 포로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들을 그렇게 잃은 사람들이 쉽게 용서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죠. 포로 구출 작전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인 그렇습니다. 중에서?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완벽이에요? 예. 진짜 완벽할 때 그 완벽입니다. 이 사람도 진주 사람이었는데 역시 진주성 전투 때 포로가 됩니다. 사실 2차 진주성 전투 때 일본군이 이제 그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거기 한 3만 명을 죽였다. 다 죽였다. 라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포로가 잡혔던 것 같아요. 예.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이 이때 20살이었는데 잡혀서 이제 일본으로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도 유학에 뛰어나니까 그 일본 상인이 이 사람을 사들여서 자기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베트남에 그 장사를 하러 갈 때 네. 비서처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얘는 한자시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베트남에 그 당시 베트남도 한자를 썼거든요. 유학을 예, 했으니까. 예. 그래서 베트남의 높은 선비들과 이제 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너 조선 사람이냐? 이 조선 사람 중에 이수광이라는 사람의 시가 좋던데 혹시 알아? 라고 그런 식으로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이 일본 상인들의 비서 내지 노예가 돼서 베트남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잡혀간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달라라고 일본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는 당연히 돌려주기 싫죠. 여기에 쓸모있는 사람도 많고 이 도자기 만든 사람도 있고 유학한 사람도 있고 이미 내 노예로 삼아서 일검을 잘 부려먹고 있는데 왜 돌려달냐. 얘네들 안 돌아간댄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 네. 조완벽이 그 사실을 듣고 이 돌려보내라는 사람을 쇠환사라고 하거든요. 쇠환사? 예. 이 조선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파견된 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송환 전담 부서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예. 네, 한때 사명대사가 파견되기도 했어요. 네, 조완벽이 이 사실을 듣고 몰래 그 일본 그 당시 수도에 있었던 이 쇠한사 숙소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조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본인도 정권을 노예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쇠한사가 문서를 줍니다. 이거를 주고 보여주면은 조선 사람들을 풀려날 수 있게 해준다. 아, 그 명단. 예, 그러니까 조완벽이 다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 일종의 그 도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조선 사람은 해방될 수 있다. 마패처럼. 예, 마패처럼. 예, 그렇게 해서 대략 1,400명 정도를 구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요? 네네네. 아니 물론 이제 조선 사람들도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군데 야 저기서 구해준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식을 주고받아서 정확히 하면 1,396명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1차 쇠환을 성공시킵니다. 이때 조원벽도 돌아가는 거고 되고요. 이야, 근데 활약이 엄청났네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쇠환사가 와서 일본에 예. 잡아간 노예를 돌려다오라고 했으나 말은 안 통했고 어떻게 보면 조완벽이 다 찾아낸 덕분에 같이 또 그쵸. 송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네. 1차가 그렇게 되고 2차는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3차가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죠. 다 알지만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랬죠. 그럼 수백 명이 뭐 1, 2, 3차에 나눠서 이렇게 또 떠났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에서 당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조선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일본인이 된 가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조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조선에 꼭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막혀서 못 돌아갔다. 그런 경우도 많고 제일 유명한 건 이삼평 같은 도자기 만든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선에서 일본이 안 돌려보내라고 했던 게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맞춰서 살게 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을사늑이가 훨씬 전.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들이니까 수백 년 동안. 아, 그게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예.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오타 줄리아라고 해서 여성인데 평양에서 잡혀갔다가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하인 내지 하녀로 됐다가 이 사람이 또 나중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하녀까지 돼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남동생들도 같이 잡혀와서 너는 그래도 부모님 곁에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하고 보냈던 편지가 남아있는데 이 오타 줄리아라는 사람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을 노예처럼 잡아갔던 역사가 예.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임진왜란이 그 시발점이 됐던 거고요. 임진왜란 때 많이 잡아갔던 거고 그때 유독? 그전에도 뭐 해적들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조선 초기에도 일본에 잡혀갔다가 이제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복을 올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특히 유난히 많이 잡아가서 당시 동남아시아의 노예 시세가 갑자기 폭락할 정도였다고 해요. 조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서 노예 그렇죠. 시장에 풀어놔서. 예. 이건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란이 한번 벌어지면 국민들이 이렇게 잡혀 나갔던 그렇죠. 노예가 되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도 탈출로. 있고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는 그나마 땅이 이어졌으니까 많이들 도망쳐 옵니다. 근데 그때 육지로. 그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 때문에 돌려보낸 경우도 많고요. 왜 우리가 왜 추노라는 드라마도 봤습니다만 예. 노비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나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조선으로 귀환을 해도 국가에서는 모른 척하고 막 그렇죠. 돌려보내려고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정말 청나라의 노예였다가 탈출한 사람들을 그 당시 청나라 눈치 보느라고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설령 무사히 탈출해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대접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었어? 그냥 그 절개라도 지켜서 뭐 죽기라고 하지 왜 살아 돌아왔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돌아온 사람들을 그 되게 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강항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는데도 이제 조선에서 계속 의심하고 너 일본 스파이로 온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벼슬 같은 것도 주지 않고 계속 냉대하니까 그냥 은거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기록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난중 잠록 같은 걸로 봐더라도 이제 쇠한돼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당연하지만 잡혀갔으니까 그 자기 가족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 있어도 흩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종으로 삼아요. 부려먹는 거죠. 응? 기껏 뭔가 좀 도와주는 척 하면서요? 예. 더 야만적인 기록을 하면 이제 쇠한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았다. 그런 기록도 누가요? 있어요. 조선 사람이요? 예, 조선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노예로 일본에 잡혀갔다가 네. 돌아왔는데 겨우 돌아오고 있는데. 도와주는 척하고 예. 자기가 노비로 삼고. 예. 정말 못된 거죠. 이렇게 뭐 일부의 기록이겠으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 간신히 돌아와도 아예 절개를 이룬 걸 하면서 이제 거의 그 남 취급했다는. 무슨 노예로 잡혀갔다 왔는데 무슨 절개를 지켜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도 절개가 이제는 어디 있어? 쇠한당했다는 사실 아예 숨기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식구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요? 예. 창피하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뭐 극히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게 옛날이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온 선비들도 이제 굉장히 냉대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김동욱님이 무슨 드라마 내용 같다고. 진짜 악한 놈이 누구인가. 김비진님은 저라도 한이 되겠네요. 고국으로도 못 오고 진짜 나라가 강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또 느끼신다고 하고 그게 난중 잡록에 있는 기록이에요? 네, 조경남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네, 약간 뜬 소문이었겠지만 아주 없을 것 같지 않죠, 왠지. 그러게요.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기록으로 책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이 책 제목은 누가 달아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쓴 걸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게 난중일기지 않습니까? 그 난중일기엔 사실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일기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나중에 붙여준 것도 있고 본인이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경남의 난중잠록을 통해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으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막 박해하거나 환영을 안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여기에서 꼭 얘기하는 정말 빛나는 의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의리의 가족. 예, 진주 하씨의 그 하엽이라는 그 유학자가 있거든요. 진주 하씨. 예, 근데 이 하엽의 동생인 하증이 8살 때 역시 진주성 전투 때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하신의 형이 하고서 그 형하고 그다음에 이 하엽하고 이복 형제였어요. 근데 형제가 한 8명인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형제들 그 잡혀간 형제 말고 남은 형제들끼리 부모님 재산을 나누면서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 동생이 일본에 잡혀갔는데 혹시라도 돌아오게 되면 걔를 다시 포함해서 재산을 다시 나누자. 8분의 1을. 예. 그렇게 약속했는데 동생 하증이 2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23년 만에요? 예. 그렇게 돌아오게 되자 그 당시 이미 큰형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몇몇 형제들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모아서 다시 문서를 그 재산을 나누면서 적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 약속했던 대로 다시 동생 목 포함해서 재산을 나누자. 그게 남아 있어요. 재산을 예. 23년 만에 리셋한 거예요? 예. 8분의 1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 시간에는 그 이복 형제들끼리 재산 가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오히려 이복 동생이 돌아오니까 네 거 남겨놨어. 너무 돌아가서 다행이다. 그렇게 반겨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임에도 예. 8남매가 예. 요 진짜 의리의 형제들이네요. 그렇죠. 진주하씨, 하협, 예. 하증 예. 의 이야기고 이게 사실 우리가 조선판 오디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이니까 뭐 그게 되게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절절히 기록으로 남겨놨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이야기들. 이게 사실 조선판도 이런 영화로 하나 아까 문순덕을 비롯해서 예. 남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다가 이제 생사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기도 하고요. 이한 작가와 함께한 조선시대 오디세이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